하지 마요. 예빈, 언니 혼내자. 어떻게? 맹매 가져왔어. 예진아! 그리고 이게 사는 거잖아요, 그냥. 정말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삶은 없어. 잘 모시고 살고 싸울 때도 많지만 또 웃을 때도 있고요. 뭐 이게 진짜 현실적인 삶 아닐까요? 나는 당신이 웃는 걸 보고 싶다. 2025년 2월 초 저희 두 부부는 새쌍둥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 충주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이분. 뭘 한 보따리 들고 가고 계세요? 크리스피 도넛, 아이들 간식,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저희 다둥이 집이야. 아, 다둥이 집?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국제 결혼 일을 17년 동안 하고 있는 우결 베트남 국제 결혼의 양윤주 대표입니다. 무려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베트남 국제결혼업을 해왔다는 양윤주 대표. 이 밴드가 그녀의 보물창고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35살 땐가? 한 2008년, 7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베트남 국제결혼 초창기에서 조금 지난 그 네, 시절. 맞아요. 처음에 할 때는요, 바카스병 사들고 다니면서 사장님들 만나서 결혼 못한 직원들 있지 않냐, 네네. 이렇게 했던 시절도 있고, 그리고 교차로에도 냈었고, 그러다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그럼 이제 욕 바가지로 해주고, 평생 혼자 사세요 하고 이제 오는 거죠. 제가 전공이 유아교육이에요. 유치원 교사만 10년 하다가, 남자들 잘 다루시겠네요. 그래서 그죠? 저희 우결 신랑님들이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한테 오시면 다 아이 같으세요. 유치원 선생님 짬바로 신랑들을 아이처럼 잘 다룬다는 양 대표님.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 이 업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국제결혼업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온라인 쪽으로 카카오 스토리 봉사단체를 크게 만들어서 봉사를 하면서 다니다가 인맥들이 넓어지고 해서 처음부터 이 일을 하는 슬로건은 가정사역이라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었고,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견고한 가정을 세워서 가정들이 사회의 일원이 되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아이들도 키우고, 결국 저의 이 사업 운영은 견고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주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업을 하고 계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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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안녕. 귀여운 공주님들이 무려 3명. 저도 딸 바보지만 이분은 정말 딸 바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설날에 대표님이 본인 페이스북에 이렇게 삼둥이 가족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보자마자 나 이 집 촬영 갈래요. 3명을 키우고 있는 집은 귀여워. 어떻게 살고 있을까? 사람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서. 좋아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 좋아요. 행복도 3배고 한참 이제 귀여운 짓을 할 때라서. 얘들 어린이집 다녀? 다음 달 어린이집에서 얘네가 이거야. 왜 얘네 하나 끊으면 3명이 없어지거든. 그냥 원장도 뭐 막 엄청 환영하지. 거의- 한 번에 3명이 왔어. 볼 때마다 뭐 입학금도 뭐 제외시켜준다 그러고 막. 얘네들은 어린이집 가도 적응 잘하겠다 하면은 같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 네. 친구들이니까 친구이자 그렇죠. 자매이자. 근데 막내가 깡패여서 얘가 깡패예요? 큰일 났어요. 네. 새 공주님들이 다 다르게 생겼죠. 특히 이 막내가 아주 성격이 활달하다고 하네요. 깡패래요. 저보다도 와이프하고 어머니가 많이 힘들었었죠. 자라고 할 때는 어머니하고 와이프가 많이 힘들었었죠. 나 전에 여기 왔을 때 진짜 전쟁이었지. 저는 낳자마자 발령 나가지고 와이프하고 어머니가 힘들었죠. 진짜 고생했을 거야.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드는데. 하루에 기저귀가 30개씩 나왔으니까요. 하루에 기저귀 30개. 재밌어요? 이거 누구야? 아빠야? 하지 마요. 예빈, 언니 혼내자. 어떻게? 맹매 가져왔어. 예진아! 이제 씻는 거야? 주는
오후는 이제 와이프가 육아 담당. 예, 낮에 같이 놀아드리는 건 어머니 담당. 근데 뭐 엄마한테 혼나면 다 할머니 쫓아가니까 트러블은 그거죠. 이제 안아주지 말아라 버릇되니까. 근데 또 어머니는 아무리 잘못했어도 뭐 귀여우니까 안 됐으니까 뭐 계속 안아주고 하니까 엄마한테 맞으면 할머니한테 쫓아가고. 베트남 엄마들 육아 방식이 좀 빡세잖아요. 효자손 있어요. 효자손으로. 안 들어있어. 금방 그냥 이렇게 소파에 올라서 그 띠손 있잖아. 그러면 TV에 장난감들 다 잡고 있어. 그렇게 때려주고. 하나만 있어도 그러는데 3명이서 놀이터 앞에서 놀면 오직하겠어. 뭐를 하든 간에 아빠는 귀엽다는 거. 처음에 나와서 그 기성이 창조에 일하고 있어.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해. 와서 일해가지고 그때 네. 많이 안 도와줬어요? 네. 그냥 신랑 없으면 그리 조금의 스포하고 이래. 그렇게 마음 아파 아니야. 그 있으면 그냥 애기 또 맨날 그 아빠 이렇게 달라했잖아. 그냥 아빠 있으면 더 힘들어요. 아빠 있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딸 부잣집 아빠는 대체 왜 국제결혼을 선택했을까요? 양 대표님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국제결혼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두드려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도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아닌 게 걸러지고 좋은 데가 보여지고 이런 부분이 보여서 성원하신 분께서 조언도 듣고 하다 보니까 좀 여기 누님이 괜찮은 것 같다 하는 방식도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리게 됐죠. 결혼을 위해 가입했던 밴드, 그곳에서 양 대표와 선배들과 소통을 하고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결심의 또 다른 이유, 바로 이곳만의 시스템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결혼시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누님은 가기 전에 이제 영상통화 매칭을 먼저 하고 가니까 그 부분이 좀 좋았어요. 걱정은 좀 안 되셨어요? 결혼하러 가는데? 좀 많이 됐죠. 저 해외 나가본 적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가서 못 돌아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일정을 잘 봐주시고 하셔가지고 걱정되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그 일정을 한 번 소화하고 나니까 이제 아쉬움이 좀 많았던 건 좀 있었어요. 제가 나갈 때 좀 준비를 하고 가고 아예 그냥 백지 상태에서 나가니까 준비도 하나도 안 된 상태였고. 사실 연예 결혼을 제가 진행한 지가 8년이에요. 다른 업체들 다 속성이었거든요. 모두가 속성을 할 때 연애 결혼을 진행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여성 사진을 보고 오케이 해서 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얼굴을 봤는데 누구세요? 저도 몰라보는 거예요, 이 여성을. 이게 사진하고 실물하고 너무 다른 거죠. 이게 벌써 몇 년도에 10년이 지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앞으로 이 여성에 대해서 나한테 보낼 때는 프로필을 만들어라, 영상 프로필. 본인이 찍게 해라. 그걸 쓰지 말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이고 몇 살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남자들이랑 영상 통화를 제가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맞선을 보고 교제한다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영상 통화를 해서 오케이 하면 이 여성을 기숙사에 입소를 시키는 일을 제가 했었어요. 용감했죠. 저희 신랑님도 용감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 2달 입소를 시켜서 공부를 시키다가 와서 만나보고 결혼을 했던 일을 했던 거예요. 과도기적인 느낌이네요. 처음이었어요. 속성 결혼이 뭔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자각했던 이 대표님은요, 누구의 강요도 없던 상황에서 단지 남성 회원들을 위해서 스스로 시스템을 바꿉니다. 현장 특성 맞선을 지향했고요. 무려 8년 전부터 영상통화로 선매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가 업체 입장에서는 꼭 이득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안정적이고 좋은 거예요. 대신에 수익은 안정적이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돈 욕심은 많이 없어요. 아마 우결 신랑님들 한 30명 모아놓고 이야기해보세요. 왜 여긴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언제 줘야 돼요? 그러거든요. 제대로 일을 하고 제가 결혼시킨 신랑들하고 저는 잘 지내는 게 좋아요. 정말. 제가 정말 잘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웃는 걸 보고 싶다. 이제 그 욕심이 저한테 있고 이 사람이 웃으면 제가 좋은 거예요. 흔히들 연애 결혼 방식이나 속성 결혼 방식이나 다 똑같은 중매 결혼 방식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업체는 다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두 방식은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대금 지급에 관한 부분입니다. 속성 결혼의 경우 현지 행사 5박 6일이 모두 끝나면요, 맞선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속성 결혼식을 했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니 그들이 말하는 성혼이 완료된 겁니다. 하지만 연애 결혼 시스템은 좀 다르죠. 매칭이 되면 중도금을 지급
지급하고요. 실제 전통 결혼식이 진행이 되어야만 최종적으로 대금은 완납이 됩니다. 결국 실제 전통 결혼식이 진행이 되어야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연예결혼 업체들은요, 계약서상의 성혼이라는 것이 이 전통 결혼식이기 때문에 성혼 이전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요, 국제결혼 표준 약관에 명시된 환불 역시도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통 결혼 해주는 막 업체도 거의 없었을 텐데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와이프는 첫 결혼을 하는 거고 그쪽에서도 해야 되니까 약혼식이라고 하는 건 하는데 가까운 친지들만 몇 분 오셔갖고 하는 거고, 와이프 전통 결혼식 가면 친척들이 워낙 많아요. 전통 결혼식은 뭐 당연히 해야 되겠다. 저뿐만 아니라 그 앞에 먼저 결혼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나중에 결혼하신 분들도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속성 결혼과 연애 결혼이 묘하게 섞여 있던 시절, 전통 결혼식은 무조건 진행했다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대표님은 전통 결혼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랑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면 와 우리 결혼 3번 해? 약혼식하고 전통 결혼식하고 한국 가서 하는 거. 근데 제가 봐도 신랑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몇 시간씩 들어가서 결혼하고,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어차피 하는 전통 결혼식이면 회사가 진행을 하자. 그래서 그때 약식 결혼은 없애고 다 전통으로 그냥 다 진행을 했죠. 예, 그렇게 하면서 맞선을 진행하는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예비 처가댁 방문부터 이제 이걸 다 제가 올 시스템으로 잡아갔던 거예요. 허벅지 터질 것 같아요. 아, 무서워. 무서워? 한번 해주면 내가 이렇게 앉아줄게. 무서워. 어차피 건터 하우양 게임장 맨날 제가 돌아다니는 거니까. 진짜 몸으로 부딪히면서 연예결혼으로 바꾸셨네. 어차피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일정을 뭐 4박 5일 이렇게 남편들이 들어가면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어떻게든 업체에서 한 명을 선택해서 4박 5일 일정에 결혼까지 하고 한국 남자 돌아오고. 근데 여기는 처음에 가서 미팅을 해서 괜찮으면 한 달간 연애를 할 수 있는, 예, 카톡도 하고 연상통화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혼식을 하니까 혹시라도 그러는 거 있잖아요. 결정이라고 하는 게 가면 정말 어리어리해지거든요. 주관이나 이렇게 좀 흐려질 수가 있어요. 꼭 선택을 해야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등 떠밀려듯이 뭐 외모만 보고 선택하고 결혼하고 하다 보면 한국에 와 있고 이럴 수가 있는데, 여기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게 좋았어요. 본격적으로 연애 기간을 두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프로필을 소개받고 영상통화를 해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된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와서 만나잖아요. 그럼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해. 그리고 나서 교제 기간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신랑님들이 베트남으로 전통 결혼을 하러 올 때 베트남 혼인신고에 사인을 할 수 있게 해요. 근데 그 기간이 기본 한 달 반이에요. 한 달 반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기본 한 달 반 이상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신랑님들은 또 뭐 6개월도 하고 7개월도 하고 결혼을 전제로 하는 교제, 서로 간의 믿음을 가지고 신부는 기숙사 입소를 해서 우리의 관리하에 이게 기포가는 거죠. 영상 통화를 마친 다음 실제 첫 맞선까지는 약 한 달이 걸립니다. 그동안 이 업체에서는요, 이 신랑의 서류 그리고 이 신부의 서류를 준비를 하죠. 그리고 현장에서 맞선이 이루어지지만 약혼식은 없습니다. 물론 신혼여행도 없겠죠. 대신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고민을 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결정이 된다면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가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여성은 기숙사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아내분은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딱 보고요. 뭐 김태희나 뭐 이런 사람 아니면 사실 처음 보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잘 왔는지 성격 이런 거를 3-4시간에 다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딱 봤을 때 느낌은 좀 좋다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만. 그런 것 같아요.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게 김태희를 만나서, 베트남 김태희를 만나서 뭐 짠 했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케이스는 이제 한국에 와서 같이 살면서 사랑이 커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봤을 때 처음에 그냥 뭐 좋다 이 정도까지였어요. 뭐 정말 막 반해서 이 여자랑 꼭 결혼해야지 이런 건 없었고, 딱 봤을 때 괜찮다. 어쨌든 같이 살면서 키워가고 지금은 뭐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첫눈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처럼 천천히 서로를 더 사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남편에게 항상 고마워하는 아내. 같이 살다 보니까 남편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너무 착해요. 2개월 정도 이렇게 처음에 하고 와서 진짜 신랑이 다 이렇게 하고 그냥 다 해줘 이제. 다 해줬어요. 네. 같이 살면서 느끼는. 일단 뭐 남편 말도 잘 듣고요. 어머니한테도 잘 하려고 하고, 이게 눈에 보였어요. 다른 일을 하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 흡수하려고 하는 본인의 좀 노력이 좀 많이 보였어요. 많이 보였어요. 아내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가족이 되기 위해 참 많이 애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성 씨도 그 마음이 고마워서 언제나 아내 편이 되어줬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신랑들이 제일 궁금해할 부분들의 몇 가지. 우열의 신부들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서요? 공공연히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쁘다. 이쁘다. 근데 이제 국결판에서 가장 많이 돌고 있는 말 중에 이쁘면 위험하다. 근데요, 그 이쁘다가 그냥 이쁘다가 아니고요. 이쁜데 순수해야 되고, 순수함이 눈에 보이느냐? 보여요. 관상학자라고 해도 될 만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적인 외모를 제가 제일 우선으로 하고, 아니면 이국적으로 예쁘든지. 그리고 나서 밝은 성격. 외모가 마음에 들어야지 성격을 파악을 해요. 그때부터 제가. 급하게 할 거 아니면 좀 한국적이고 예쁜 신부를 봐서 얘 성향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고, 또 이 남자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둘이만 사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을 파악을 하고, 이 여성이랑 매칭을 해도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파악을 하고 제가 이제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 좋아들 하시고, 영상통화 하시고, 만나보셔서 좋아하시고, 교제하다가 결혼까지 가고 아이 낳고 다 가정에 이루고 살거든요. 좋은 점은 좋은 점이겠죠. 하지만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남성들에게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점이 있겠죠. 신부의 문제로 인해 연애가 중단될 경우 이 업체는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그렇다면 우결에서 만일에 신부 귀책 혹은 신랑 귀책으로 데이트가 중단된다. 매칭 후에 결혼 전에요. 환불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의 귀책 시에는 입금된 계약금의 80%를 반환을 해요. 그 계약금은 얼마냐?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만약에 여성의 귀책이 생긴다면 그러면 200만 원 이상의 돈이 반환이 되는 거네요. 또 교제 기간 동안에 신부 집안에서 전통 결혼식 날짜가 잡히면 중도금을 입금을 시키거든요. 그럼 중도금은 100% 반환. 맞선을 보고 교제를 결정한다면 계약금 300만 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제 중 여성의 귀책이 발생을 한다면 이 계약 금액 중 80%는요 남성들이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통 결혼식 날짜가 잡히게 되면요 중도금 600만 원을 입금을 하는데요. 이 전통 결혼식 이전에 여성의 귀책이 발생할 경우 이 600만 원은 전에 환불됩니다. 속성 결혼과 비교를 했을 때 남성들이 손해를 많이 보지 않는 그런 계약 조건으로 보입니다. 거의 중간에 여성의 문제가 생긴다면 남성 같은 경우는 뭐 시간적 손해, 비행기 항공권 같은 부분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속성 결혼보다는 피해는 훨씬 적은 그런 상황이네요. 최대한 신랑이 돈을 안 쓰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 이게 장사가 되시는지 이제 저희도 잘해야죠. 더 철저하게 신경 써서 검증이나 확인을 좀 하신다. 남성들의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체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여성을 검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양 대표님. 하지만 이런 검증을 하더라도 미친 연기력으로 모두를 속이는 여성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통 결혼식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중대 과실에 대한 부분은 어느 회사나 똑같은 것 같아요. 초혼인 경우에 사실혼으로 살았던 경험, 임신의 경험, 서류 위조, 이건 정말 중대 과실이잖아요. 중대 과실이죠. 그런 경우에는 100% 환불. 입국 3개월 안에 이혼 가출 시 회사의 법적 진행 협의 이혼 시에 해당 안 되고 이혼 소송 시에 소송 비용 50% 지원, 혼인 무효 소송 시 소송 비용 50% 지원. 여성의 중대 과실로 인해 결혼 일정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업체는 전액 환불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에 입국한 다음 여성의 가출로 인한 혼인 무효 소송 혹은 이혼 소송의 경우 업체에서 소송 비용의 일부를 부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신부의 귀척이 인정된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제가 어떤 업체들 유튜브나 막 이런 거 보면 우리 업체는 이혼율 0%다, 도망 한 명도 안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저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17년을 하셨으면 무슨 상황이든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우결의 이혼율은 늘 제가 말을 해요. 8%라고. 혼인 무효 소송에서 승소받아서 재결혼하는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고 하는데, 제가 오직하면 혼인 무효 소송 하는데 제가 전문이에요. 그걸 직접 다 책임져 주시나요 혹시? 네, 할 수 있으니까요. 자료를 가장 많이 모아서 이거를 판사하고 싸울 수 있는 게 또 저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 만들죠. 혼인 무효를 만일에 받았고 이 여자가 도망에 갔으면 보통 또 재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신랑의 귀책이 없는 상황에서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업체의 비용은 없어요. 신혼여행 비용, 전통혼례 비용 다 회사가 진행을 하고, 항공료하고 신부 폐물비만 본인이 내서 다시 재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신랑의 귀책이 없을 때예요. 근데 신랑의 귀책이 있는 거를 내가 명확하게 확인이 됐을 때는 800만 원은 내라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신부 귀책이라고 쳤을 때도 일단 신부가 입국을 하고 나면 계약서상으로 계약은 종료잖아요. 계약서대로 하면은요, 신랑님들하고 저 그렇게 많이 못 친해요. 계약서는 그냥 종이일 뿐이라고 저는 항상 말을 해요. 싸울 일도 없었고 불쌍하잖아요, 우리 신랑님들.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요. 내가 결혼을 시켰고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고. 신랑의 귀책이 전혀 없다면요 업체는 출혈을
이자를 감수해서라도 재진행 전통 결혼식 비용까지 회사에서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국제결혼 표준 약관에 따르면요, 일단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는 그 순간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업체들이 길을 쓰고 어떻게 해서든 신부를 한국에 입국시키려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하지만 입국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의 대표님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한다고 하면 환상을 가져가지고 저는 항상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면 그때부터 실전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사는 거잖아요. 그냥 정말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삶은 없어. 일단 처음에 만남과 결혼 과정 속에서는 너무 재밌죠. 근데 일정을 다 소화해서 한국에 일단 돌아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이 되거든요.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되고 한국 문화를 해야 되고, 또 와이프 입장에서는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닌 부분도 있고, 부부 갈등은 뭐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 그런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한국에 온 지 이제 5년, 6년 됐고, 아이 셋 낳고 잘 모시고 살고, 싸울 때도 많지만 또 웃을 때도 있고요. 뭐 이게 진짜 현실적인 삶 아닐까요? 어떻게 맨날 뭐 즐거울 수도 없고, 싸우고 맨날 싸우지는 않고. 그리고 국제결혼을 할 때 마인드를 정말 잘해야 돼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도와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마인드가 첫 번째 가진 이후에 국제결혼을 시도를 해야지, 단순히 주변에서 이쁜 여자 나도 가서 가면 얻을 수 있겠지 이런 상상으로 해서 하면 절대 안 되고, 내가 무리 안 되게 와이프한테 잘해줄 수 있는 마인드를 좀 바꾼 이후에 그 다음에 국제결혼을 결심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스스로가 준비된 사람인지 되물어보라. 국제결혼을 위한 첫걸음은 계약금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만나러 가겠다는,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아내분한테 어떤 부분이 제일 고마운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간단한 거는 어머님 잘 모시고요. 힘들지만 아이 셋 낳아서 잘 키우고 좋은 것 같아요. 남편분한테 제일 어떤 게 고마워요? 처음에 한국 와서 다 잘 몰라 하고 신랑이 그냥 다 도와하고 있잖아. 그 엄마 아빠 한국에 들어와서 신랑이 잘 챙겨하고 있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귀여워. 3명의 천사가 여기 있습니다. 주실 거예요? 이 아이들의 감사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각오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유튜브들의 국제결혼들이 너무 성황하잖아요. 같이 발맞추지 않고 그냥 제 템포 그대로 제가 했던 일을 하고 싶어요. 견고한 가정을 세워주고 부부들하고 즐겁게 지내는 제가 결혼시킨 신랑님들하고 같이 우결을 즐겁게 해나가는 결혼 사업이 아니라 그 마음. 또 하나의 회사와 협업을 결정하기 위해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우결 양윤주 대표님을 협업을 같이 하려는 오퍼를 받고 6개월을 지켜봤습니다. 6개월을 지켜봤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믿을만한 업체인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6개월을 지켜봤습니다. 6개월을 지켜봤고 믿을만하다 라는 판단이 섰어요. 이분이 가져야 되는 책임감도 엄청나지만 제가 가져야 되는 책임감도 막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통감해 주셨고, 걱정도 많으셨지만 함께 협업을 하기로 한 만큼 여러분들이 한번 믿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해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투부부 채널은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채널입니다. 아래의 제보 메일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